하다 보니 녹화를 안 했네. 자, 신기술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정의를 내리면 IT는 비즈니스의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산업을 만들어낼 것 같아. 지금 챗봇처럼 챗GPT나 이런 대화형 이제 인공지능처럼 생성형 AI들이 산업을 만들어낼 것 같아. 이러면은 유사 회사들도 각국에 퍼지지만 투자 자산들도 그쪽으로만 투자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새로 튀어나온 것들이에요. 다음 패러다임을 만들기 때문에 더 생산적이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 있는 하드웨어나 이런 B2B 영역들이 싸그리 다 변하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수요에 따로 돈을 때려박아서 공급을 만들어내든 결국에는 B2C에서 B2B가 연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B2B로만 돌아가는 영역들이 있죠. 실제 그거는 이제 군이라든지 보통 국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인프라 시스템 같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깔았던 거나 아니면 공항을 넣었는데 거기에 아무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문제도 실제로 발생하는 이유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민간에서 활동하는 방식은 B2C에서 B2B로 효율성을 좀 더 개선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 있어요. 온프레미스는 어찌됐든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클라우드도 결국에 온프레미스와 비슷한 방식에서 발전한 형태가 되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한 형태가 될 건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온프레미스를 싫어하는가? 저한테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실을 봐야 돼요. 어떤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기존에 먼저 자리 잡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때는 잘 나갔던 온프레미스에서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분들이 명예퇴직을 할 거예요.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투자 같은 경우는 사스 서비스 아니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치프 팀장 이상급이 되면 그때부터 가트너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게 되고 그거 세미나를 다니면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환경이나 아니면 바뀌는 패러다임이나 그것들을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금의 흐름과 경영의 흐름을 보려고 하면 보여요. 근데 보려고 안 하니까 기술 덕후들이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술 덕후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든. 근데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불교의 연계 개념인데 그 연결된 걸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 특히 넓은 분야의 지식들, 회계, 경영, 세무, 법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나 언어를 바꾸는 것들은 단순히 뇌를 개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를 경험할수록 뇌가 개발이 되고 치매 확률은 점점점 멀어지거든요. 여행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 홀리스틱 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고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업무의 퍼포먼스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신기술이라는 의미들은 이 사스 서비스 지금 현재 이거면 누가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이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초기에는 경력치 일단 어느 정도 산업이 주류화가 되고 있을 때 주니어는 들어갈 만합니다. 요즘 클라우드 업계가 주니어를 뽑는 이유도 이제 어느 정도 주류화가 되었으니 들어갈 만한데 왜 그러냐면은
주류화가 되기 전에는 이게 실제로 계속 살아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조차도 겨울이 한 3번 왔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지금 현재 겨울을 맞이하고 있죠. 이 겨울을 버티고 끝까지 맥을 이어온 곳들만 크게 대박이 날 수 있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저런 것들 보면은 유행하기 전에 원래 이제 경력직이나 석사 이상 직들이 전직하는 용도였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는 모이에킹 하다가 이제 전직한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이런 전직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IT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본 그릇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전직을 하고 그 전직을 하는 곳에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스타트업은 주니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속도전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분야를 할 수 있고 내가 분명 보안하러 들어갔어도요. 뭐 유사한 이상한 업무 영역을 다 하게 돼요. 뭔가 유사한 인증 비스무리하다. 그럼 업무 영역을 다 하게 돼요. 그러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파편화돼 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하는데 여기는 신제품 기획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일단 부딪혀보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스피드적이고. 그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그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커머스랑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갔는데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인증 같은 것도 필요하더라. 근데 이게 보안 영역이 아니야. 뭐 근데 어쩌겠어. 일이 진행되려면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니어가 들어가서 내가 기획자로 들어갔다. 그냥 기획 일만 해야지. 그걸로 택도 없어요. 내가 개발자로 들었다. 개발 일만 해야지. 택도 없습니다. 그걸로 못해요. 비즈니스도 공부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업무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격자형 인재적 준비가 갖춰져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내 메인 영역은 온전하게 중급 이상의 역량을 갖춘 사람.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건 일단 중급 이상의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니어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주니어가 들어가가지고 뭔 도대체 그 팀 간에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잡고 주니어는 자기 프로세스도 못 잡아요. 목표 지표도 못 잡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기본적인 중급 이상이 들어가서 거기서 세팅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역도 확대하면서. 그게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내가 분명 개발자로 들어갔다고 해도 실제로 개발 일만 하고 있진 않아요. 이 프로젝트, 이 제품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야생이니까 당연히 더욱더 세게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중에서 산업화가 되고 주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류가 되는 것들을 주류가 되기 전에 저는 먼저 들어가서 익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앵귤러를 열심히 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를 판 사람들보다 좀 더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리액트가 더 대중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리액트 쪽 사람들 더 많이 채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앵글러를 판 사람을 따로 하기보다는 이제 계속 지속성 때문에 자바를 계속 쓰는 것도 있거든요. 새로 사람이 들어와서 이 회사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중적인 언어를 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더 많고 여러 가지 개발된 개발자들도 더 많고 저변 자체가 다르니까 모세혈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요? 이걸 쓰는 고객 만족이 창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차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상태에서 온프레미스에 들어간다.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은 줄어드는 시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밑에서 위에 있는 그 두터운 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 같습니까? 이 친구들은 사스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험을 쌓아서 MSA 기반의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뭐 다음에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대중화가 되었든지 뭐든지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그렇게 넘어가야 될 발판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뭐
첫 번째로 이걸로 하죠.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 다음 새로운 영역은 이걸 발판으로 새로운 영역이 생긴다. 세 번째가 좀 있는데, 이렇게 초기 시장에 들어가서 그게 산업화된 시스템에서 들어갔을 때 안정화가 되어 주류가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CG 같이 워터폴이 변화합니다. 이제 좀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변해도 서서히 변하거든요. 절대 근데 항로는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회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직처, 전직처가 됩니다. 이건 뭐예요? 선점의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쇠퇴하는 게 이미 보였을 때는 주류 쪽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쇠퇴하는 쪽으로 끝까지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런 감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끝까지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인에게도 회사에게도 그게 같이 망하는 그런 형태가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 설명하고 가죠. 투자가 일어난 곳으로 왜 가야 되는가? 투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유지보수도 어렵고 연봉 상승분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스타트업이 지금 MSP나 이런데 경기 침체는 좀 위험하긴 하겠는데 처음에는 결국에는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 투자금이 대부분 월급이래요. 자산을 모아놓고 가든 뭘 하든 정확히는 이제 자산 초기 자본이 월급이 되긴 하는데 투자를 통해서 매출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해서 빠르게 키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매출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자라는 건 회수가 돼야 기본적으로 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라는 건 성장이 빠를 것이다. 우리가 현금으로 회수를 하는 VCD를 투자하는 거 우리가 현금으로 회수를 하지 않으니까 너네들이 대신에 이거를 정확하게 매출이나 마케팅으로 빠르게 써서 성장이 빠를 것이다. 이걸 고려하는 거야. 반대로 이제 오히려 투자금이 필요 없는 회사는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에 성장이 좀 느려도 뭐 여기야 돈 잃을 위험이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로 월급을 받게 되는 건데 조건은 빠르게 일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저기 산을 오르는데 말을 써야 돼. 그래서 말을 만들어. 근데 그 말이 알고 보면은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든 제품을 만들든 대부분의 일이라는 건 그 말이 오르긴 오르는데 보니까 네 발로 따닥따닥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날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말 다리가 세 개인데 그게 사이보그형화 되어 있다든지 별별별 희한하게 어쨌든 동작은 해. 딱 그런 게 대부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그럴수록 더더욱 커요. 나중에 되면 아예 말의 형태를 고정할 필요가 없다고. 워터폴쯤 되면 이제 말의 형태를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로를 깔아놨든지 그때쯤 되면 이제 굳이 이 산을 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야 저기 돌아가던데 비행기를 타든가 뭘 하든가 그런 게 나오게 되겠죠. 그게 새로운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하게 중급 이상이옵니다. 이렇게 차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제품 수명 주기라고 했어요. 이게 똑같이 회사 수명 주기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투자를 해서 저점에서 이제 손익분기점 이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보통 요 사이쯤 어딘가에서 그 채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이제 세일즈는 급격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익률이 어느 정도 개선될 동안은 여러분들의 연봉 상승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익률이 개선이 되지 않은 시점쯤에서 슬슬 새로운 영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세이즈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가 고점이죠. 그리고 제가 이때 시스코를 사가지고 아직까지 그 고점이 회복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주 물리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저도 다 물려봤기 때문에 다음은 보통 언론에서 언제 떠드냐면은 요때쯤에 많이 떠듭니다.
그러면은 고민하다가 요 고점에서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숫자를 안 보던 시점이어서 시스코 주가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 진짜 투자 안정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요 주가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제가 그거 전설에 요때 산 건 아니고 저는 요때 샀거든요. 요때? 예. 요때. 요때 샀다가 와, 뭐 떨어지고 안 올라가는 거야. 아, 이제 그래도 요때는 이제 네트워크가 미국 안에서만 돌던 때였는데 요때쯤에는 한국에서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전부 전산화를 신규 프로젝트, 네트워크 프로젝트 한창 하던 때였거든요. 아, 그래. 이제 타국으로 다른 이제 좀 어느 정도 돈 있는 국가로 퍼져 나가는구나. 그러면은 시스코를 사면 시스코는 절대 망하지 않을 테니까 예, 망하지만 않을 줄 몰랐습니다. 거의 이 고점이 회복되려면 2007년인데 고점이 회복되면 2017년까지 있어야 돼요. 예, 요 초기 고점은 IT 버블 때 고점은 회복도 안 됐어요. 여러분 투자는 안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은 도전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규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런 VC 투자들은 세금 혜택도 받는 걸 통해서 자기 전체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거라고요. 언제나 올인성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 말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워렌 버핏식 투자는 우리가 다음 단계 미래로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맞아요. 진짜 소시민이 돈을 버는 수단 형태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절대 VC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기성 자산이나 이런 거 10% 정도씩 배분을 해둬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이런 VC 투자들이고 그것들은 빠르게 스피드가 되어야 다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거 일종의 리그 같은 개념입니다. 그 데스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살아남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승자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서 전체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여러분은 이동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영역은 이걸 발판으로 새로운 영역이 생깁니다. 뭐? 내가 클라우드를 발판으로 다음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는 신기술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정화가 되어 주류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때는 워터폴이 변하는데 그때는 내가 뭐예요? 경력자이기 때문에 그 워터폴로 이직과 전직을 할 수 있고 선점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것들이 대표님들이나 뭐 사업을 운영하시는 임원들이시죠. 그리고 아예 이런 신규 프로젝트 위주로만 이직하시는 그런 임원분들도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 요걸 먼저 말을 할게요. 자신의 주력 영역은 꼭 있어야 된다. 자신의 주력 영역은 꼭 있어야 된다. 보통 이제 넓은 분야를 하기 때문에 회계나 세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뽑는 이유는 중급 이상 무조건 주력 영역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여기 안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격자형 인재라고 해도 주력력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쓰고 창의성이나 연결할 수 있는 거나 사고력의 다양성이나 그런 것들을 쓰는 거지. 그것들 자체의 이유 자체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력 영역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일하는 영역이 일단 플러스 알파입니다. 주력 영역 플러스 알파인데 상상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대체로 좋아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오면 되고 내가 직업적인데 평생 집착하고 살 건 아니니까 내가 150년이 지나도 150살 되어도 저런 직업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현재 일하는 방식에서는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퍼포먼스나 필요한 지식들 그러니까 필요하다 싶으면 즉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모두가 경영자적인 접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영자 분께서는 어떤 분야를 채용을 할 때
자기는 그 분야의 기본서 3권 정도는 크로스 체크해서 읽어보고 면접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거. 당신은 일단 창업가일 때는 모르겠지만 C레벨급이라면 선도적으로 올인하지 마라. 이거는 좀 올인을 하면 안 됩니다. 회사 자체도 기본적으로 방향을 가다가 엑시스를 해서 좀 더 수익이 나오는, 쉽게 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계속 틀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애자일이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부산에 가는 길이 없어. 지도도 없어. 그냥 방향은 대충 알아. 그냥 알아서 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딱 여기 막혔네, 저기로 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주력 영역과 영역 확대는 3가지 정도의 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에 말을 했던 것과 같은 일치가 되는데,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나와도 재정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 안정적이죠. 두 번째, 부업. 스타트업이 대부분 부업을 허용하는 이유도 똑같은데, 내가 이 회사를 나와도 손익계산서, 즉 수익이 일정하게 나온다. 그래서 3가지 정도 굴 중에서 지금 현재 일하는 이쪽 굴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지만 메인일, 어쨌든 일을 하고 있게 주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투입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근데 보통 강사를 많이 뛰죠. 부업. 그리고 여기는 이런 분들이 하드워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에 100시간 일하지 않으면 몸에 사리가 돋는, 근데 나이가 40, 50대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등도 많이 굽으셨고 네, 그리고 투자적으로 내가 이미 안정져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메인이지만 언젠가 나와서 여기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스템 갖춰 놓으면은 나는 이제 나와서 여기 지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 회사들이 이걸 내가 이 회사가 엄청 클 때까지 영원히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초기 세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탑티어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데 도움되는 것들이, 제가 누누이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게, 4번째 영어, 그 다음에 석사, 그 외에 이제 회계 개념 세무 등등인데, 이것들이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공통적인 모듈이니까, 경영 기법이니까, 공통적인 경영 기법이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영어도 자기 분야에서, 미국에서 어쨌든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쪽에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석사에서 보는 거는 정기적으로 논문을 보고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거라서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보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논문 자체가 사업 보고서예요. 그냥 논문을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산성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무한 성장의 기반을 찾아야 되는데, 요것들이 다 어릴 때 키워놓는 그릇들이거든요. 주니어 때 키워놓는. 예. 한 5년차 이전에. 제가 누누이 자꾸 요즘 하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투자 개념을 가르치고 사업 개념을 가르치고 이런 이유가,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생각인데, 신입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능력 여부. 물론 연차를 따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는데, 많이 요구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경영자로.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모두 바텀업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가 그 일 못할 것 같으면 나가. 요 시스템이에요. 그냥 업무 분장을 해줄게. 이거 매뉴얼도 없고 방법도 없고 우리 일하는 방식만 전달해줘. 우리는 이렇게 일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걸 소화해 가지고 결과를 내. 못해? 그럼 성과가 안 나오네 나가. 거의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극단적인 효율성이죠. 극단적인 효율성.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모두가 경영자가 되는 시스템에서 자기가 자기 커리어는 자기가 자기 사업이라고 예전에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커리어를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이것들에 대해서 주니어를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술 영역으로 계속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주니어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주류가 된 신기술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라갈 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영역을 확장해 보면요. 저 회계 세무나 아니면 투자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은 크게 회계적으로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는 크게 카펙스와 오펙스가 있어요. 카펙스는 뭐냐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럼 데이터 센터 하나에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본이 계속 들어갈 건가 말 건가 이런 게 이제 재무적 투자고 그 고정적인 투자고 운영비적인 오펙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그런 투자를 뜻합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데 이거 내부에서 관리 회계를 할 때는 운영비와 고정비로 나오게 됩니다. 고정비. 그럼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는 카펙스거든요. 카펙스는 신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투자가 안 일어나요. 잘 보면. 근데 이제 클라우드는 운영비적 오펙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계속 매출 내면서 계속 신규 투자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신규 투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재무 관리의 수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피놉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설득이 안 돼요. 피놉스까지 꼭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가?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세계관을 좀 더 확장을 시키려면 다른 영역의 어떤 세계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실용적으로 필요하다면 특히나 필요하구나 공부를 해야 되구나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업무 영역이 당연히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에 배치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한이 세질 테고 예. 내부 관리 얘기로 따지면 운영비와 고정비가 되고 여기에 공헌이 이게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가 되는데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은 변동비인데 변동비 자체가 데이터 센터는 뭐 그냥 고정비죠. 근데 고정비성과 변동비인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혹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니어 때는 고정비성 인력입니다. 그냥 네가 뭘 해도 어차피 여기 돈 나오는 거 뻔한 데서 이 예산이 배분된 거 뻔한 데서 여기서 돈 받는 개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앞으로는 이렇게 다 바뀔 것 같고 바텀업이니까 딱 내가 돈 만들어내는 만큼 월급 만들어가는 변동비성 인력이 되어야 된다고 예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니어 이상 탑티어들이 보는 방식이고 이것들 자체가 적자가 잘 안 나요. 정확히는 재무 관리도 편하고 대량의 돈으로 초기로 해가지고 빡 하는 것보다는 매번 돈 나갈 때마다 그냥 계속 늘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변동비성으로 계속 관리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성으로 더 많이 돈을 준다 그런 느낌이죠. 클라우드도 실시간으로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영 입장에선 좀 더 편합니다. 고정비성보다. 요거는 뭐 이미 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줄여야 되겠네? 돈을 좀 줄여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관리 비용 이렇게 하고 인건비는 땅 하고 보통 그때 주로 주니어가 들어가죠. 흔히 말해서 사사를 받는 주니어, 경험을 쌓아야 되는 주니어. 이 고정비성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고 우리가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네? 뭐 이것 정도는 업무 분장해서 주니어에게 주고 변동비적으로 좀더 할 시니어들은 좀 더 좋은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변동비성 인력이 되는 건 보통 시니어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단순 업무를 맡을 수는 없잖아요. 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업무, 새로운 영역. 왜냐하면 경험자들이니까. 그럼 주니어들은 어떻게 해요? 단순 업무로 분장이 되죠. 그리고 고정비성으로 들어가서 돈을 줄이고, 그것들은 뭐 여기에 신규 투자 영역, 인력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을 확장시키는 영역, 그리고 주니어가 들어가고. 이거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이버나 라인이나 이렇게 사업 기획 경험이 있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내가 투자나 시스템이나 컨트롤을 해본 사람들이 나와서 차리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돼요. 그러면은 저기서 원래 안정화되어 있던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나갔으니까 뭐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승진을 시키고 밑에 신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시니어들이 옛날에는 이 말 많이 했어요. IBM 같은 위대한 개발사가 없어서 한국의 IT 시장이 힘든 거다. 전혀 틀렸습니다. 그게 이제 틀렸다는 게 증명이 났어요. 뭐 개발자들이 창업에 뛰어들어야만 뭐 한국의 IT 시장이 좋아진다. 201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개발자 연봉이든 이쪽이 좋아진 개념들도 결국에는 창업에 뛰어들었고 안정을 추구한 게 아니라 도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힘이죠. 그래서 시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특정 영역 직업에 끝까지 올라가겠다든지, 예를 들어 처음에 보안을 시작해도 CIO, SO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특정 영역 계통에서 어, 끝까지 있겠다더니, 아니면은 이제 뭐 고정된 이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구기술 영역에 끝까지 있겠다거니,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뿐이기 때문에 너무 급히 빨리 이걸 올인해서 익히면 안 돼요. 주니어 입장에서는. 그거는 시니어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고, 시니어들도 세 군데 교토 3굴. 그러니까 안정성의 세 군데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은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여기에서 몇 년 정도 이거 연봉 받고 이게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시니어의 앞으로 장기적인 인생 중에서 요 회사에서 집중되는 2, 3년은 뭐 단기적인 10% 정도 내외의 일생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주니어가 그거 초기에 올인을 해버리면 거의 모든 게 다 작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류화가 된 뭐 신규 영역, 안정화가 되어서 주류화가 된 신규 영역에 뛰어든 게 좋습니다. 주니어가 고민해야 될 건, 절대 구시대 기술에 몰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절대 안 보내고 온프레미스 쪽으로는 최대한 안 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든 클라우드로 전직을 시키려고.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 신문을 요약을 하고 가트너에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란 게 참 태만하기가 딱 쉬워요. 그 이런 인생에 실제로 필요한 지적 대화나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보다는, 술 먹고 뭐 술이 뭐가 더 맛있니? 맛집이 어디가 좋니? 그리고 이건 요리를 어떻게 했니? 자기 주력과는 관계없는 걸 더 디테일하게 파는 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시고 어떤 유혹을 하느니. 근데 그런 것들은 인생의 소소한 재미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내 베이스 캠프에 있는 것들이나 내 주력에 관련된 일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전체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위태롭게 됩니다. 그럼 위태로워지면 더 이상 그 재미들을 계속 누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그런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쾌락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삶을 살고 있죠.